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반려견이 기병이나 피부병이 있을 때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보통 스테로이드와 같은 대중요법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런 치료가 반복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피부병,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이 기병이나 피부병이 있을 때 그 증상만 억제하는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을 때 반려동물의 피부 변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얘는 개포동에서 온 S라는 애인데 9살 된 푸들입니다. 얘는 작년 11월에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피부를 보시면 여기저기 약간씩 붉고 가려워합니다. 귀 부분도 약간씩 가려워했고,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을 때만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재발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사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그리고 디톡스 할 수 있는 입욕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제품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한 보름 정도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강아지 상태가 가려움증도 거의 가라앉고 피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제품들이 떨어져서 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예전에 진료를 받았던 두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대체로 강아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피부 관리하는데 사용하던 몇 가지 제품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거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런 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간 애들 중에 거의 70% 이상은 한 번 정도 상담받고 집에서 이것저것 관리해 주면서 대체로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한 번 상담받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 은총이 같은 경우 8살 된 말티즈인데 1살 때부터 발, 귀, 몸 그런데 염증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가려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에 내원했던 게 작년 5월달이었고, 보시면 귀가 부어서 거의 막혀있는 상태였고 또 염증물도 말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도 많이 부어있고 계속 핥는다고 그러고요. 피부도 여기저기 붉긋붉긋한 그런 상태고, 배도 여기저기 붉고 피부도 얇아진 것처럼 보이면서 비듬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발가락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핥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호자분도 그렇고 강아지도 힘들어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이랑 거리가 좀 되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또 연세도 있어서 자주 내원하기도 힘들고 전화로만 계속 상담을 했는데, 제가 조언해 준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계속 가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달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부는 오히려 더 붉은 것 같고, 배도 이렇게 심하게 붉고, 그리고 귀도 여전히 부어있고 또 발가락도 부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또 이런저런 약을 사용하면서 약에 대한 내성도 생겼고 몸 상태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서 꾸준히 관리해 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강아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털도 많이 자랐고 발도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기병, 피부병, 아토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고 또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디톡스나 보습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면 대체로 강아지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근데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만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요새는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또 면역 억제제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 가려움증이나 빨갛게 됐던 그런 것들이 가라앉으니까
보호자분들은 약을 쓰니까 좀 낫나 보다 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점점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귀에 염증이 있거나 분비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외이도가 꽉 막히게 됩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외이도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외이도에 통풍이 안 돼서 그 안쪽에 더 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외이도를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상태가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오히려 다행인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상태는 그런 약물로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계속 억제했을 때 강아지에 따라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아이는 외형세포가 피부 조직을 파괴해서 피부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는 천포창 상태가 진행돼서 외형세포가 콧등에 피부를 공격해서 털이 다 빠지고 콧등의 피부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상태고요. 이 사진은 같은 아이인데 이 등 피부가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텐데 등 피부가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른 애는 발등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지방층염이라고 해서 피하에 지방층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개사까지 이루어서 피부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가면역과 관련된 피부병으로 천포창, 루푸스, 지방층염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저희 병원에 최근에 내원하는 강아지들이 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질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그냥 자가면역 질환이라고만 얘기하고 그 원인은 특발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냥 증상만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의 이런 염증 반응이 억제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 떨어지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에 루푸스와 관련돼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아지가 반복적으로 기병, 피부병, 아토피 그런 거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약물로 증상만 억제했다고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애들처럼 귀가 꽉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심해지면서 강아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아지가 처음에 기병이나 피부병 증상이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아이가 쉽게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물로 증상만 억제하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복적으로 기병, 피부병 그런 거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중에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니던 동물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면 기병이나 피부병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재발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귀가 꽉 막히거나 자가면역 질환 상태까지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아지도 무척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반려인이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꼭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도록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재발되는 기병이나 피부병을 대증요법으로 증상만을 억제하는 치료를 반복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려동물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